안녕하세요, 정독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2019년 8월 19일 날짜로 초고도 비만 환자로서 비만 대사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이 수술을 1월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준비를 하고 고민하고 또 자료를 찾아보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많았습니다. 수술을 하는 방법, 종류 같은 거를 알아보는 것도 좀 어려웠고요. 어떤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도 찾기가 어려웠고, 또 그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찾는 것도 사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이 비만 대사 수술은 굉장히 비쌌어요. 거의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고가의 어떤 수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하게 받을 수 있는 수술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2019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BMR 지수가 제가 나중에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그 수술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수술을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을 하려고 찾다 보니까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수술 받으면 그만이지만 중요한 건 나중에 이게 지금 급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초고도 비만 환자들이 그리고 당뇨 환자들이 이거에 대한 컨텐츠, 이거에 대한 어떤 리뷰, 이거에 대한 정보를 분명히 찾는 날이 올 것 같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결정을 다 하셔야 된다는 거, 이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의료적인 지식을 말씀을 드리는 판단을 하거나 그런 건 불가능하고요. 제가 하는 것은 오로지 저의 경험에 주관한, 경험에 입각한 그런 어떤 사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에서 그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수술 후에 제가 또 몸 관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과정도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비만 대사 수술, 어떤 그 수술이 무엇인지, 수술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수술의 장단점은 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선택한 수술은 무엇인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만 대사 수술은 무엇인가? 비만 대사 수술은요, 간단합니다. 고도 비만이나 아니면 관련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위의 크기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소장으로 우회론을 만드는 각종 수술 방법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내과적인 방법으로도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고도 비만의 환자와 비만에 따른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인 수술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수술 방법. 수술 방법은 결론은 다양합니다. 위 조절 밴드술, 위 소매 모양 절제술, 루아이 우회술, 12지장 치환술 등 사실 비만 대사 수술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름이 일단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이하 위밴드, 그리고 절제술, 그리고 우회술, 마지막으로 12지장 치환술, 이렇게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각 수술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 밴드술은요, 간단합니다. 위의 상부에 압력 조절이 가능한 밴드를 둘러서 이 음식물을 저장하는 위의 크기를 줄이는 수술 방법이에요. 자, 그건 뭐냐면 줄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절제술입니다. 자, 절제술이에요. 이게 이름이 전체가 위 소매 모양 절제술입니다. 자, 그러면 말뜻처럼 이 절제술은 위를 소매 모양으로 절제를 해요.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용적을 줄이는 거죠. 말 그대로 양적인 섭취량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밴드술은 위를 잘라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밴드를 채우는 거죠. 그런데 절제술은 아예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회술입니다. 자, 우회술은 위의 식도 부분에서 이제 작게 남기고요. 나머지는 위와 분리를 해요. 자, 여기서 잔여 위가 따로 남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일단 잘라내고 여기 작은 위가 있잖아요. 이거를 소장이랑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절제술처럼 섭취량도 당연히 제한이 되겠죠. 두 번째, 흡수가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를 보는 건데요. 이렇게 얼마나 작게 하냐면 보통 15cc에서 20cc라고 합니다. 굉장히 작은 양인데 양으로 따지면 어른 숟가락으로 2숟가락 정도 됩니다. 네, 2숟가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지장 치환술입니다. 위 우회술의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절제술의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완한 수술이 바로 12지장 치환술이에요.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각 수술 과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각 수술의 장단점입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위 밴드 수술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 밴드술은 수술 시간이 빠르다고 했어요.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또 위를 자르지 않기 때문에 초기 합병증이 적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단점은 위 우회술에 비해서는 체중 감량 효과가 약간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 합병증은 적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합병증이 있죠. 밴드가 미끄러져서
합병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 시간을 제가 물어봤는데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잡는다고 하셨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위절제술이에요. 위절제술은 위우회술보다는 비교적 수술 시간이 짧고 간단하지만 그리고 합병증도 비교적 적어요. 그런데 이 또한 우회술보다는 다소 체중 감량 효과가 적어요. 그리고 초반에는 뭐 입맛이 없고 못 먹으니까 살이 빠지지만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식욕이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우회술입니다. 우회술은 음식물이 소장을 통해서 십이지장에서 우회하게 되면서요. 체중 감량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복잡합니다. 다소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절단되고 이제 문합되는 면이 누출이 되거나 봉합이 잘 안되면 합병증도 비교적 합병률도 높아요. 그러나 물론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서 미국에서는 사실 표준 수술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게 우회술입니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를 잘라내고 남은 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위 절제술은 그냥 잘라서 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잔여 위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위암이 그 위내시경이 진입이 안 됩니다. 자, 그 말은 위암의 조기 검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아시아 계열들은 위암의 유병률이 높아요. 그런데 위암의 유병률이 많은 나라에서는 이 수술이 선호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우회술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 불편한 증상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위우회술을 받은 많은 환자분들이 이 덤핑 증후군은 피할 수 없는 어떤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병증은 아니고요. 위우회술에 따른 그냥 하나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응해 가면 큰 문제를 유발하진 않지만 어쨌든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개념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개념은 이렇습니다. 원래 음식은 위에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머물면서 조금씩 소장으로 내려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음식이 내려가기에 식사 후에 4시간 정도 있으면 배가 고픈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회수를 하게 되면은 위에서 12지장, 소장이 아닌 위에서 바로 소장으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식이 위에서 머물 시간이 없이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증상을 통칭해서 말하는 게 바로 덤핑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덤프트럭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쭉 부어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의미에서 덤핑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증상은 어떤 증상이냐? 배가 뒤트는 느낌, 그리고 어지러움, 이게 바로 주가 됩니다. 저혈당에 따른 식은땀이나 아니면 현기증이 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환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또 모든 음식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보통 평균적으로 제가 여쭤봤을 때는 3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익숙해지고 증상도 덜해지는 거죠. 물론 이 덤핑 증후군을 익숙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천천히 먹는 것, 그리고 당분이 많은 음식보다는 포만감이 오래가는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 그리고 식사 중간에 물을 먹는 습관을 고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원칙을 잘 지킨다고 해서 뭐 100%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덤핑 증후군은 피한다기보다는 익숙해진다는 것이 사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결론은 덤핑 증후군은 합병증이 아니라 위우회술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위우회술을 하시는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바로 덤핑 증후군, 이게 또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우회술을 포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위우회술은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당뇨를 치료해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수술입니다. 자, 제가 저를 수술해주셨던 선생님이 계셨던 병원에서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이 당뇨가 동반되었던 고도비만 환자에서 평균 40kg 안팎의 체중 감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뚜렷한 당뇨의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환자 중에서 93%가 당뇨 관련 모든 투약을 중지한 상태로 안정적인 혈당 관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다 저를 수술해 주셨던 선생님의 그 블로그에서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큰 이견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기본적인 원칙은 당연히 체중 감소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이제 수술로 음식이 내려가는 그 길이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호르몬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슐린의 기능이 좋아지는 것, 이것도 아마 당뇨를 치료해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이유 중에 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국 낯설거나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미 많은 데이터나 장기 결과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모든 당뇨 환자가 이 수술로 인해서 완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는 이 위우회술이라는 수술이 분명히 당뇨병 치료의 한 방법이면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지장 치환술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이 12지장 치환술은 절제술과 그리고 우회술의 단점을 보완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많이 안 하는 걸까요? 단점은 바로 수술 술기 자체의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위암 발병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술기가 어려운 12지장 치환술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가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초기 단계래요. 그래서 담당이와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뚜과는 도대체 어떤 수술을 받는 건가요?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물론 수술 날짜는 정해졌어요. 제가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수술 당일날 가서 또 제가 병실에서 영상을 찍을 건데 그때는 아마 결정을 해서 수술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 비만 대사 수술의 간단한 설명과 그 수술 방법들 그리고 수술 방법들의 각 장단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몸 상태에 따라 또 수술 방법도 달라지겠죠. 제가 수술 방법을 결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다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앓고 있는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토대로 해서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랑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수술 방법들은 어떤 게 제일 좋다, 뭐 어떤 게 제일 안 좋다 하는 게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다 고도 비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그 원인이 다르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도 다르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다 맞춰서 장기적인 상담을 거치고 나서 수술 방법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수술 방법의 장단점은 그냥 참고만 하셔야 돼요.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왜냐면 저 또한 이것을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아직 수술을 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수술이 정말 이렇구나라는 걸 절실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제가 카페나 그리고 실제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을 때 얘기해 주셨던 부분을 토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저의 이제 주치의 분께 상의를 하고 다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를 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모두 의사 선생님과의 충분한 상담 그리고 협의, 이게 필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수술을 받고 또 이거를 수술 후에 어떤 관리를 통해서 제가 변화되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